세상은 넓고 볼거리는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게임 그리고 영화, 화면에 달린 것은 모조리 보는 방송. 화면의 중독된 모든 하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중독입니다. 자, 이번 세트는 화면중독의 메인 코너인 화면의 난장판 코너입니다. 야호!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긴 이틀을 보내는 광란의 영화 현장 거미집입니다. 거미 스파이더맨인가? 아니요, 그냥 거미집이에요. 개소리였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거죠. 야, 박쥐한테 물리면 뭐가 됩니까? 배트맨? 배트맨. 그렇습니다. 맨배트. 아니요, 배트맨이 되지. 왜죠? 거미한테 물리면 스파이더맨이 되듯이. 네. 그렇습니다. 시핀한테 물리면 잭스맨? 아니요, 죽어요. 시핀 피해도 독이 있지만 데빌맨. 아, 네. 데빌로만. 정답 데빌로만.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무슨 음악인지 좀 알려줘봐라. 씨. 데빌맨. 데빌로만. 신박한데. 또 생각지도 못한 게 얻어 걸렸나? 나 그냥 죽는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데빌맨이 될 줄이야. 예, 나 처음 배트맨부터가 이미 동의가 안 됐어. 이미 글러 먹었어. 네, 그렇습니다. 거미 출처럼 끈적끈적하고 질척해서 아직 새벽에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막 벌떡 일어나는 우리 집참당 신PD 양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김숙볼 죽인데 제가 한번 집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영화 거미집. 자니? 네. 알지? 죽고 싶니? 뭐 이거. 자, 거미집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미집 감독 김지훈 감독님이십니다. 김지훈 감독님이 이제 지난작 인랑의 실패를 이제 딛고 이번에 이제 새로운 영화로 돌아오셨죠. 그 외에 이제 또 저희가 좋아하는 이제 반치광이라든가 뭐 아니면 달콤한 인생 같은 여러 좋은 영화들을 남기셨습니다. 네.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네. 그렇네요. 돌아가시면.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많죠. 뭐 예. 달콤한 인생도 있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도 있고 놈놈놈들. 악마를 보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출연했던 그 맞아요. 라스트 스탠드? 스탠드. 헐리우드 진출작도 있었고. 네네. 그런 이제 좋은 작품들 남기셨고 이번 작품 네네. 어떨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각색과 각본의 이제 신현식 작가님인데 누군지 몰라요. 네, 넘어가고요. 네네. 혹시 평산 신씨신가? 네네. 어쨌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촬영 기간은 2022년 3월 8일부터 2022년 6월 6일까지 촬영이 네네. 됐고요. 그리고 이제 칸 영화제에서 미리 선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칸 영화제에서 2023년 5월 25일에 처음에 공개가 되었고 대한민국에서는 9월 27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상영 시간은 132분이고요. 제작비는 96억 원으로 손익분기점이 200만 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10월 8일 기준으로 한 29만 명 정도로 조금 아쉽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0만 명. 근데 조금 네.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그런 것도 그렇지. 있지 않았나요?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뭐 되게 대단한 작품들이 같이 맞붙어가지고 좀 손해를 봤다 이런 느낌보다는 추석 한테 줬어 그냥.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작품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극장에. 좀 그죠? 여러 가지가 너무 짜잘한 게 많이 걸려 있었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관객들한테 이제 집중을 좀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네네. 이게 또 보면은 또 그렇게까지 대중적인 영화는 또 아니에요. 보면 또 느낌이. 나는 날짜만 잘 골랐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난 하여튼 추석 연호가 이번 진짜 황금 연휴라서 좀 추석한테도 진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천박사의 테마연구소 맞죠? 네. 제목이. 네. 천박사의 테마연구소 그나마 추석에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는 좀 성적이 괜찮지 않습니까? 네. 좀 진입 장벽이 낮다, 허들이 낮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 그러니까 조금 명절이나 이렇게 연휴에 좀 편안하게 별 생각 없이 영화를 조금 이렇게 보러 가고 싶은데 뭔가 조금 약간 이 또 김준 감독님의 또 요런 영화들 작품성이 좀 있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질에 겁을 먹고 좀 많이 안 보러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게 들기도 영화 하고. 때깔이 그러니까 쉬운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그래서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뭐 아무튼 요 이제 2023년 추석 시즌에 대목을 노리고 개봉을 했으나 조금 안 좋은 네. 성적을 맞고 있고 김지훈 감독님의 10번째 장편 영화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칸 영화제에서 이제 비경쟁 부분 초청작으로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네. 이제 또 기립박수를 또 많이 받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12분인가 뭐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네. 보기에는 그 약간 이제 칸은 좀 그런 것 같아. 서로 씨발 왜 계속 치지 그러면서 서로 이제 누가 하시는 것 같아.
맞죠? 박수를 10분 이상 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있잖아. 롤드컵 그거 게임 채널에 나왔는데 네. 막 사람들 박수 치니까 자다가 막 갑자기 일어나서 박수 치는 그 자리 있죠.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 막 다 일어나서 박수 치기 시작하니까 오 뭔데 하면서 막 일어나서. 그리고 박수 약간 치는. 누가 먼저 한다 눈치 싸움하다 길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로. 그렇군요. 그렇잖아. 정말 들은 중 개소리군요. 박수 치면서 나갈라 그러는데 왜 아무도 안 나가지 지금? 아무튼 예. 뭐 등장인물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인공 이제 김열 감독 역에 이제 송강호 배우님이 역할하셨습니다. 영화 네. 감독이고 이제 뭐 첫 작품이 이제 히트를 쳤는데 그 뒤로 이제 잘 안 되는 이제 약간 그런 감독으로 나오죠.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민자 역에 이제 임수정 배우님 네. 여기서 이제 강호세 아내 역을 맡는 배우로 나오죠. 거기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극중국에서. 극중극에서 그죠? 맞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강호세 역에 이제 오정세 배우님이십니다. 뭐 오정세 배우님은 뭐 딱히 이제 뭐 또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또 명배우시죠. 또. 그렇습니다. 이제는 너무 네.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좀 되지 않았나,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미도 역에 이제 전여빈 배우님, 또 이제 제가 또 인스타를 이미 팔로우하고 있는 배우님. 데스노트. 이미 데스노트. 팔로우를 하고 있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그 팔로워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멜로가 체질 때부터 이미 팔로우를 멜로가 시작했다. 체질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좋아했는데 오퍼스텍. 아직도 좋아하고 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신성필름이라는 이제 그 거미집을 제작하는 재정 담당자 역입니다. 거기 대표의 이제 조카로도 나오기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유림 역의 이제 정수정 배우님이십니다. 네네. 이제 속칭 이제 크리스탈이라고 하죠. 이제 그렇죠. FX의 이제 근데 저 솔직히 몰랐어. 네. 그냥 몰랐어요. 찾아보기 전까지 몰랐어. 연기가 괜찮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군요. 네. 하여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신예 배우 인기 급상승 중인 이제 신예 배우로 나오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까탈스러운 그런 역할로 나오고 이제 네. 오여사 여기에 이제 박정수 배우님 돈만 네네. 주면 다 출연하는 약간 그런 이제 좀 중년 연기자 맞습니다. 그런 역할로 맞습니다. 나오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백회장 역에 이제 장영남 배우님이십니다. 신성필름의 현 경영자 대표로 나오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성호 저까지는 감독님 나오고요. 부인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부인이었던.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부장 역에 이제 김민재 배우님, 네. 신성필름의 부장이고 이제 계속 뭔가 이제 전전긍긍하는 뭐 그런 역할로 나오시습니다. 실물을 얼마 좀 전에 하다. 그 범죄도시에서도 굉장히 좋은 연기 보여주셨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될 텐데, 막 이런. 김만재 형사. 요번에도 약간 약간 그런 연기를 하시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조 감독 이름이 없어요. 조 감독 역에 이제 네네. 김동영 배우님, 네. 요 김 감독과 이제 오래 일한 조 감독으로 나오는데 이게 맞습니다. 배우들한테 구라쳤다가 좆되는 역할로 또 나오시고. 이제 이틀 촬영해야 되는데 하루라. 배우들이 스케줄 때문에 안 된다고 할까봐 이제 거짓말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관행이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중간에서 알아서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눈탱이를 좀 쳐가지고 일단 잡아놓고 현장을 뭔가. 진행되도록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일단 오게 만들고. 뭐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방송 스텝이라든가 영화 현장의 어떤 스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사냥꾼 역에 이제 정인기 배우님 나오시고. 네. 그리고 이제 최국장 역의 장강 배우님이십니다. 네네. 문화공보부 국장 뭐 지금으로 그렇습니다. 치면 뭐 한 문체부 정도 될라나 뭐 그 정도 그렇죠, 되는 그렇습니다. 역할이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박주사 역의 이제 장남열 배우님, 문화공보사 주사 처음에 이제 여기 이제 촬영 현장을 급습하는 문화공보부에서 맞습니다. 파견된 그런 역할로 나오시고요. 뭐 주요 등장인물 소개는 요 정도 해보면 될 것 같고 네. 또 이제 평점 같은 경우에는 요새 IMDb 이제 평점으로는 이제 7.1점으로 꽤 높은 점수를 높네요. 유지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네. 로튼 토마토는 요새 이제 말이 많아서 안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요새 논란이 좀 있어서 철이 아니지 가을에 토마토가. 잘했어. 지금 감철이거든요. 감철. 그렇습니다. 감을 영어로 뭐라고 우리가 하나 만들까? 로튼 감 영어 되게 어려운데 살구하고 맨날 까먹는다. 좀 어려워. 그래요? 네. 찾아보면 되죠. 넘어가도록 네네. 합시다. 좋습니다. 뻘소리였거든요. 네. 네. 아무튼 뭐 요 영화 칸 영화제에서 이제 큰 호평을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추석식에 개봉했음에도
안타깝게 이제 1주차 주말에 더넌 2에 밀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저 순위권 밖으로 사라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손익분기점 200만인 이 영화, 과연 이 영화가 이렇게 폭망할 영화였을지 아니면은 이제 빛을 못 보는 영화였을지 저희가 한번 핥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감은 영어로 퍼시몬이고요. 로튼 퍼시먼 하나 만듭시다. 청도에서 영화제를 하면 좋겠네요. 좋네요. 좋네요. 소싸움도 보고.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데빌맨 신PD 영화 소개 잘 들었고요. 데뷔로만. 데빌맨. 자, 영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화 캐릭터 이제 신성 필름의 대표였던 신 감독이 계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평산 CC도 아니다. 한번. 저는 그 기럭지와 얼굴 평산 CC가 맞습니다. 맞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기엔 너무 잘생겼더라고. 근거가 너무 부족한데요. 피가 근데 빨간 말고는. 실제로 또 평산신 씨 이제 저희 선조분들 중에서 또 예능적으로 예술적으로 감각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일리가 있다. 라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네. 사람이 별나잖아. 딱 봐도 약간 지랄 받고 별나잖아요. 평산 CC 맞습니다, 그거. 감독 까는 게 아니라 니 까는 거 아니야? 뭐 잘생겼으면 됐지 뭐. 그렇군요. 정우성 배우님. 근데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죠? 실제로 이 영화에 나오는 이제 신상옥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실제 신상옥 감독님을 그렇죠. 모티브로 한 캐릭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신상옥 감독님은 평산신 씨가 맞습니다. 그렇구나. 왜 박수 치는데? 너무 그래서. 신상옥 감독님 평산신 씨가 맞으시네요. 네.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납부까지 되셨다가 다시 내려오셨다가 막 그래. 이랬던 굉장히 막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셨던 그런 그리고 그 인물이죠. 유족들이랑 약간 영화 개봉 전에 조금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마찰 보니까. 있었다 그러는 거. 신상옥 감독님이 아니고 그거는 신상욱 감독님 알고 그래. 김열 감독님을 모티브를 좀 가져왔다라고 보여지는 김기현 감독님의 유족들하고 맞습니다. 조금 그런 마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 연배도 그렇고 역사상 신상욱 감독님이 더 뒤에 분이라고 하더라고. 김기현 감독님이 더 앞에 분이고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그리고 김기현 감독님이 굉장히 한국 영화사에 굉장히 족적을 남긴 작품들을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남기셨고 뭐 화녀라든가 하녀 이런 시리즈들. 근데 그런 시리즈들에 나오는 어떤 김기현 감독님의 어떤 그 연출 스타일들을 여기서 거의 비슷하게 차용을 하고 있어요. 극중극인 그 거미집에서. 근데 거기 보면은 마치 김열 감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 심상호 감독의 시나리오를 훔쳐가지고 자기가 막 재능이 없는데 성공을 한 그런 캐릭터처럼 그려지잖아. 근데 전혀 김열 감독님도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좀 그게 있었는데 감독님이 김지훈 감독님이 직접 이제 유족들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어떤 키워드들을 좀 가져왔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한국 역사 영화 역사에 있는 인물들의 어떤 그런 상징성 이런 것들을 좀 빌려왔지만 그 인물을 이제 상징하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하셨겠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투영했다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동시대에 어떤 수많은 감독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그냥 이제 공통적으로 투영을 한 거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융 근데 치료가 됐을 수도 있고. 소송 걸리려고. 죄송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깔끔 마무리 됐네요. 극중의 신 감독님은 평산신 씨. 평산 CC가 평산 맞았습니다. 박수. 참고로 여기 신 감독님은 이제 정우성 배우님이 이제 카메오로 나오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 피다. 이것도 디테일하게 이제 나누면 이제 뭐 재정 공파냐 아니면 사강 공파냐로 또 나눠서 그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신 PD가 그 컨텐츠를 선택해가지고 저희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 저 똥떡이 올라온지 똥물레 컨텐츠들을 계속 뽑아가지고 좀 괴로웠어요. 좀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네네. 나에게 극장이라는 곳이 나에겐 디즈니랜드처럼 즐거운 곳인데 이렇게 죽을 맛이 나는 게 극장이 맞는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는데 네. 막 그런 것 때문에 그 송강호 배우가 나온다 그래도 약간 좀 설득 내키진 않았어요. 어쨌든 이게 신PD의 픽으로 뽑은 거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 좀 구리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믿것인. 그렇죠. 네네. 믿것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영화인지는 좀 들었었어요. 어떻게 네. 영화 소개 채널을 보다 보니까는. 근데 네네. 그 중에 좀 제일 제 개인적으로 좀 쇳머리 갸우뚱하는 부분이 네. 이게 조선 바빌론이다 뭐 약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조선 바빌론. 네, 뭐 네네. 제 개인적으로는 바빌론을 굉장히 좋아하니까는. 네. 그래서 야 이게 그러면 진짜 그 정도인가? 개인의 호불호는 분명히 있겠지만은 저는 그 조선 바빌론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는데 네. 아예 네네. 무슨 기분으로서 조선 바빌론이라고 하는지는 알 것 같다. 알 것 같죠. 예. 근데 개화결은 분명히 좀 다르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예. 네네. 그리고 뭐 영화 전체가 무겁지 않고 좀 극속의 극 이런 거 재밌는 장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막 맞습니다. 네네. 완전 빅재미는 아니었지만 참 영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무겁게 잘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 보고 막 그 송강호 배우가 연기했던 이제 김 감독이 보여주고 싶었던 그 시대상 1970년도 네. 그런 시대상을 뛰어넘는 막 그런 엄청난 파격을 영화 안에서 막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연출이니 연기니 걸작을 만들어내야 그러니까요. 된다면서. 네. 그래서 막 역사에 남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영화에서 사실 이제 저희는 2000년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물론 연식은 저게 80년도 연식이라서 별로 그렇게 차이는 안 나지만 그렇죠. 살아오면서 많은 영화나 콘텐츠를 봤던 입장으로서 이제 그 네네. 70년대에 있는 그 김 감독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그렇게 파격적이진 않게 느껴졌어요. 그런 그럴 수 있죠. 시대보다 막장 스토리. 그런 뭐 막장 스토리라든지 뭐 그런 거. 근데 역시나 저희가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현실이 픽션보다 더 놀랍다라고. 그렇죠. 네네. 그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이제 배우들이 실제로 겪고 있어서 그런 뭐랄까 영화가 진행 안 되는 부분이 영화보다 더 쇼킹한 부분이 되게 흥미진진하고. 네, 맞아요. 그거 감독님 혼자만 걸작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진짜 끝내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배우들 사이에 그런 뭐랄까 그 이슈 같은 게 더 놀라운 거야. 맞아요. 막 누구와 미래를 하고 나누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막 여자 주인공이 임신을 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막 그 조감독이 거짓말해가지고 하루만 촬영하는 줄 알고 왔는데 막 그 이틀 촬영한다니. 나 갈래, 너 몰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막 미도가 쫓아가가지고, 야, 이냐, 이러면서 막 싸대기 막. 걸작을 망치려고 그러면서. 니가 걸작을 망치려고 그래! 이러면서. 그죠? 네. 은혜도 모르는 것 그러면서. 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영화에서 감독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이 쇼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스펙타클하고. 막 머리 아프게 지원할 필요 없이 그냥 현실이 굴러가는 게 더 쇼킹했었어. 그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극중극이니까 그런 네. 뭐랄까요. 이 배우들이 그냥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랑 이제 거미집이란 영화 안에서 연기하는 게 그 또 폭이 굉장히 다르면서 톤이 굉장히 다르죠. 네, 그렇죠. 그것도 참 재밌었고 또 막 맞아요. 그런 뭐랄까 또 이 형사 역으로 살아가는 형사 역할하는 사람. 단역 배우. 단역 형사 배우. 전문 단역 배우.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보니까 진짜 현실이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 더 막간 구석이 많구나. 약간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바빌론도 보면 진짜 현실이 막 개막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영화보다 네네. 그런 부분은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이지도 않고 웃긴 장면도 좀 많았고 그다음 네네. 굉장히 좋게 봤던 게 연휴의 마지막 날 제가 봤는데 네. 그 부모님 세대 관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죠. 이제 영화가 새로 개봉하면 영화 게시판 같은데 가면은 뭐 부모님들이니까 당연히 자막 있는 영화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네네. 한국 영화들이 개봉하면 뭐 자극적이지 않냐, 갑자기 느닷없이 뭐 우리 신PD 좋아하는 잭스신이 나오지 않냐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뭐 영화 안에서도 조금 있긴 하죠. 근데 살짝 있죠. 예. 그렇지만도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들이 봐도 괜찮을 영화라고 뽑아주신 것 같아요. 많은 자녀분들이. 그래서 네네.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나는 안 웃으실 줄 알았어. 근데 영화 보면서 많이 웃으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영화관이 모두의 놀이터였던 그런 시절을 살짝 엿보고 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만족감이 컸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K 콘텐츠에 대한 혐오가 있는 우리 김수폴님이 이렇게 또 거미집 같은 작품을 또 재밌게 그러니까. 봤을 줄 몰랐는데 전혀 역시 의외네. 알 수가 없어. 나도 흉내만 냈습니다.
김석볼 고통을 주려고 골랐는데. 그러니까 저도 생각보다 너 고통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괜찮았어. 좀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좀 있었어. 아 그래도 이게 시기를 잘 고르고 그랬으면은 이게 이렇게 갈 영화는 아닌데라는 그렇죠. 생각도 좀 들게 맞습니다, 됐고요. 맞습니다. 네. 네네. 만감이 좀 교차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봉삼 씨는 또 어떻게 보셨나요? 아,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감독님 작품들 워낙 좋아하는 것들 많아가지고, 뭐, 달콤한 인생,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뭐, 악마를 보았다, 밀정, 인랑 등등 뭐, 작품들의 흥행이나 성공 여부를 떠나가지고, 네. 김지훈 감독님 특유의 그, 대중적인, 장르적인 색깔 안에, 네.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선한 이야기, 약간 이런 것들, 뭐, 설정, 이런 것들, 이제, 변주를 주는 어떤 감독님만의 작품의 색깔을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평소에 그, 영화는 영화만이 보여줄 수 있는 영화적 상상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맞아요. 방송에서. 하는데, 이게 김지훈 감독님 작품들도 그런 영화적인 상상력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영화판에서, 영화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네. 오랜 수건 같은 그런 해낸다. 시나리오, 설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된 웨스턴 무비를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죠. 만약에 만주벌판을 배경으로 한 웨스턴 무비를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공연하게 많은 영화 감독들, 시나리오 작가님들 이런 분들이 쓰고 싶어 하는 어떤 동경의 로망이지.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걸 최근에 실제로 넷플릭스 작품 중에 도적 카레 소리가 그쪽이죠, 딱. 아, 맞아요. 그런 작품들. 근데 그런 거를 진짜 훌륭하게,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낸 전력들이 또, 김지훈 감독님 또 많은 감독님이기 때문에, 제가 뭐, 나름 평소에 좋아했던 감독님입니다. 좋아했던 감독님인데, 그런 면에서 이번 영화에서 다양한 장르의 어떤 혼합이라든가, 뭐, 좀 변주? 요런 것들이 감독님 특유의 그 색깔로 잘 드러난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평소에도 좀 그렇잖아. 보면 뭐, 약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도 약간 웨스턴 무비처럼 가는데 결국에는 약간 토종 된장 냄새가 나는 뭔가 된장 냄새가 나. 맞죠? 뭐 그런 느낌이. K 향이 싹 나죠. 막 그러면서 약간 뭐 일제 시대의 어떤 그런 약간 시대극 같은 그런 느낌이 섞여 있고. 그리고 뭐 약간 달콤한 인생 이런 것도 결국에 느와르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꿈이었습니다. 약간 이런 뭔가 반전 재미가 있는 약간 요런 작품들이 많잖아요. 네. 요번 영화에서도 약간 레트로 복고하고 막 영화 속의 영화, 극중국 이런 설정들하고 이제 호러, 블랙 코미디, 치정극 같은 치정극 뭐 이런 것들 복수 그리고 막 소동극 이런 것들 여러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막 자충우돌하면서 막 이야기가 막 우당탕탕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거기에다 막 시대극 기본적으로 설정은 또 시대극이고 배경은 그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장르적인 요소와 색깔을 한 작품에 버무려가지고 이제 이제껏 한국 영화에서 좀 본 적이 없는 영화를 만들어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보는 내내 굉장히 감독님의 색깔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영화 현장에서 뭐, 엑스트라 팀장이었긴 하지만, 과거 전력? 부심 나왔어, 부심. 영화의 부심. 부심이 아니고, 한 4, 5년 정도 그래도 현장을 굴러봤기 때문에, 이게, 영화가 만들어지는 어떤 현장의 그 특유의 공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영화 현장에, 이게, 그리고 분위기, 그리고 또 여러 파트의 사람들이 각자 하나의 영화를 위해 가지고 이제 열정을 쏟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막 협업이라든가, 또 뭐, 그 가운데 때로는 뭐 다소간의 어떤 트러블이라든가, 그리고 막 서로 의견 차이를 그래도 조율해 나가면서 이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영화에서 좀 잘 그려졌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게 보면서. 나도 보면서 그 생각한 게 왠지 신봉삼이 이제 영화 이제 촬영 현장 같은 데 있었으니까 왠지 이걸 보면 더 재밌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현장감들이 굉장히 좀 잘 느껴지더라고요. 향수가 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대, 직업적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맞습니다. 못 느꼈지만 특정 사람들은 그때 재밌게 느꼈을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이게 조금 현장에서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거나 아니면 때로는 좀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맨땅에 헤딩이라 하죠.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이게 확실하지 않지만 이게
잘 나오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서 그냥 한 장면을 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장들도 많거든. 때로는. 근데 그런 느낌들을 정서를 좀 고스란히 잘 담아낸 것 같아가지고 조금 되게 재밌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좀 있었어요. 반갑고 재밌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지훈 감독님이 과거 한국 영화계의 어떤 명감독님들 뭐 앞에서도 조금 이야기를 나눴지만 감독님들이 떠오르는 어떤 오마주가 담긴 캐릭터들 영화에 좀 배치했지만 결국에는 약간 김열이라는 캐릭터의 감독의 자신을 토용해가지고 자기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때까지 느꼈던 뭐 그런 게 안 있었겠어요? 우여곡절들 뭐 희노애락 경험 이런 것들을 뭐 거미집이라는 영화 이야기 속에 녹여냈다라는 느낌을 영화를 보는 내내 좀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흥미로웠고요, 좀 재밌었고 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요런 영화 소재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좀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고 흥미로웠지만 이게 네. 영화업계나 영화 현장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과연 과연 100% 진맛을 이 영화에서 그려지는 장면들, 이 영화가 전달하려는 어떤 작품의 갈등이라든가 서사라든가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그 전에 뭐 공감 이전에 이 영화의 소재가 영화 제작 현장의 내밀한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그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야기 속에서 일반 관객들이 얼마나 이 이야기를 보고 싶은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사실. 뭐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우리가 좀 보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잖아. 그냥 그렇죠. 영화 시놉시스만 딱 영화니까. 얘기해도. 섹스하는 영화. 맞죠. 그것도 맞죠. 이제는 좀 너무 식상한 소재가 됐지만, 처음 스타워즈 시리즈가 나왔을 때, 제가 스타워즈 팬이니까 막상 떠오르는 게 이런 비유밖에 없습니다만, 막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날아다니면서 막 광선검을 휘두르면서 싸우는 어떤 이제 우주 경찰의 이야기 뭐 이런 느낌 얘기하면 너무 보고 싶잖아, 그런 얘기들이. 예를 들자면 근데 과연 영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70년대 어떤 영화 현장의 내밀한 비하인드 스토리 과연 얼마나 보고 싶을까, 관객들이.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제가 재밌는 거에 어떤 반대급부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재 자체에 대한 흥미도에 따라서 영화 자체에 대한 감상도 극명하게 좀 갈릴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바빌론 같은 영화도 좀 떠올랐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장진 감독님 작품 제가 굉장히 좀 좋아했다라고 색깔을 좀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진 감독님 작품들의 향수도 좀 느껴지는 영화였어요. 그래요? 이번 영화가 약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재밌게 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우리 저기 그 극 중에 신감독하고 이제 피가 같은 우리 CPD. 김상진 씨, CPD. 네. 저도 처음에 볼 때 보면서 저는 이제 뭐 이 영화에 대해서 일부러 이제 또 사전 정보를 안 가지고 이제 또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 기억도 못 하죠. 그렇죠. 안 보고 일부러 안 찾아봤다고. 아니야, 그걸 그 과정 까먹었을 거야. 잘 생각해봐요. 달달 외우고 갔었을 거야.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봤는데 저도 이제 뭐 물론 처음에는 보면서 약간 바빌론 생각이 났는데 네네. 저는 이제 반대로 뒤로 갈수록 이 영화가 바빌론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빌론은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방송에서 다뤘지만 제가 이제 한 줄 평을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명치를 존나 세게 그래도 살아간다 이 씨발려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 어쨌든 네가 족 같은 면도 있지만 널 사랑한다 뭐 이런 느낌이었으면은 그렇죠. 이 영화의 끝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뒤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바빌론의 같은 경우에는 네. 막 너무 이제 더럽고 추악하고 막 지저분한 뒷얘기를 그리면서도 그 헐리우드 영화 산업 전체에 대한 어떤 헌사 이제 애정 그렇죠.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게 작품이었다면 이 작품은 그거하고는 어떤 시선이 조금 달랐다. 결이 좀 다르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도 이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김숙불님은 극장에서 웃음이 되게 많이 터졌다 그랬잖아요. 네네. 장면도 좀 있더라고. 근데 내가 있던 극장이랑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 게. 네가 있었잖아. 그걸 왜 간과해요? 네가 있으면 아무것도 재미없어요.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걸 몰랐네. 웃음이 없더라. 그러니까 웃음이 없지. 나 울지 씨. 애가 왜 이렇게 울지? 그만 울어. 애가 왜 이렇게 울지? 저 아저씨 못생겼어. 제비로만.
어지러지하네. 아무튼 내가 그걸 내가 있었다는 걸 깜빡했네. 그렇죠, 아, 그렇죠. 네네. 네. 그 내가 혼자 되게 재밌게 보면서 이거 나만 재밌나 약간 그렇게 느낄 정도로. 네네. 그리고 이제 딱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 이제 그 뭐 음. 같이 봤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아 영화가 좀 어렵네요. 뭐 약간 이런 얘기하는 거. 솔직히 그렇게 말해서 이 영화가 뭐 어려운 영화는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뭐 물론 생각하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마지막 이제 엔딩이나 뭐 요런 거 빼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잖아. 그냥 일단 군상극, 소동극 흘러가는 정도로 대로. 봐도 재밌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한 커플이 뭐 어렵네 재미없구만 뭐 이러면서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약간 역시 너랑 엘리베이터를 타서 그런 거. 오늘 극장 오는 길이 어렵네 가면서 엘리베이터 아니 와 이리 어렵노 가면서 다시 찾기 어려울 듯한데 극장 이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지옥으로 갈 것 같고 와 이리 어렵노 가면서 이게 아닌데. 이게 지금 영화 리뷰랑 무슨 상관이? 그래서 이게 약간의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는 시점에 보는 이제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또 딴에는 영화를 많이 본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랑 또 일반 대중들이랑은 좀 약간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우리 신 PD는 영화를 좀 볼 줄 아는 시네필이다. 고매한 시네필이다. 뭐 그런 거보다는 무지몽매한 일반 관객들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영화였다. 수준의 차이가 난다. 이것도 몰라뵀네요 이것도.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그 커플 씨발 저도 모르는 새끼들이 미쳤어. 농담이고요. 아니야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라든가 여러 가지 상징성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기보다는 나는 조금 전체적인 영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리가 안 됐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영화 자체가 재미없었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소동극 자체만으로도 보는 재미가 있고 뭐 미장센이라든가 여러 가지 캐릭터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개그 요소들 이런 것만으로도 영화 자체가 그냥 재미있게 볼 만한 포인트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영화가 전달하려는 어떤 메시지, 그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이 관객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하는 지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뭔지 정리가 잘 됐는가라는 포인트로 얘기를 하자면 난 그건 또 좀 아니었더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 사실 그런 게 있죠. 이제 음식 먹었는데 간이 약해서 깔 수는 없는데 최대한 예쁘게 말하면 맛없다는 말보다는 섬섬하게 뭐 괜찮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음식이 맛없는 건 아닌데 뭐 그럭저럭 맛있게 잘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는데 이게 우리는 한식인지 양식인지 아니면 이게 분식인지 아니면 식사인지 잘 모르겠는 그냥 뭐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랄까. 굳이 예를 들자면 억지로 그런 느낌도 좀 저는 받긴 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렵게 다가오는 관객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저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는 재밌게 봤는데 이제 좀 약간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약간의 혼란이 있긴 했는데 뭐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이제 정리가 안 돼, 뭐 신봉삼 씨 정리가 안 됐다 그랬는데 그냥 네네네. 할 얘기가 좀 많았다라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군상극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싶고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인간의 그 허영심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고 허영심 왜 이렇게 못생기게 얘기했죠? 너무 시네필 같을까 봐. 위트를 준 부분이군요. 못생긴 얼굴을 가미해서. 나도 말하면서 오그라들어서 그랬어. 뭐 그런 것들도 보여줘. 인간의 탐욕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아니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전여빈 배우가 신미도 역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이런 예술가나 이렇게 이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이 한 명에 추앙하는 사람만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이제 밀어붙일 수 있는 뭐 그런 막 그런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서 저는 어쨌든 재밌게 봤어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네네. 그리고 보면서 또 생각했던 거는 좀 이게
이전까지는 거의 액션 영화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감독님? 그렇다고 봐야지.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액션이 많았지. 액션이 많았죠, 주로 보면. 맞아요. 좀 뜬 영화, 이제 좀 영화들 보면. 이름에 기억에 남네요. 뭐 일랑도 그랬고, 일랑도 그랬고. 밀정도 뭐 시대극이지만 뭐 약간 액션이, 거기도 네, 액션이 맞아요. 많았고, 뭐 악마를 보았다는 뭐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막 잔인한 어떤 그건 그런 액션이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달콤한 인생,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다 액션들이 많았던 것 같네요. 액션이었는데. 네네. 희한해, 이 영화가 이제 뭐 그런 영화는 아닌데 희한해 좀 보면서 액션 영화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나도 그런 감상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네. 무슨 얘기인지 알 그래서 것 같아요. 이게 딱 이 감독님 이게 보면은 영화 감독들 중에 이제 약간 자기 색이 없는 감독들도 있잖아요. 뭐 영화를 잘 찍고 못 찍고를 떠나서. 네네. 근데 확실하게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색깔은 확실한 사람이구나. 뭐 그런 맞아요. 약간 미장센이라든지 뭐 그런 또 제가 또 시네필 같은 용어를 썼네요. 미장센 새끼야 하나 얘기했다. 뭘 미장센 하나 얘기했네 이 새끼야. 미장센 그러니까. 샴푸도 있다 이 새끼야. 뭘 그러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그거 있잖아. 플랑세캉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신미도 같은 캐릭터 저거. 그래가지고 지가 연기 더 잘할 수 있다고 시켜놔놓으니까 개판 치고 이게 똑같은 놈이라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뭐 아무튼 네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감독님 왜냐면 제가 일랑은 아직 이 감독님을 좋아하지만 김중훈 감독님 좋아하지만 일랑은 너무 평이 안 좋고 그럴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못 봤어요? 안 봤어요. 이게 왜냐면 팬심을 잃을까봐 이걸 보고 괜히 그런 거 있잖아. 너무 평이 안 좋으니까 사실 궁금하긴 해. 근데 괜히 봤다가 또 상처 입을까봐 뭐 좀 그런 네네. 마상 입을까봐. 근데 좋아하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있고. 뭐 그게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유승환 감독님도 그 구남도로 한번 약간 삐끗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또 그 좋은 영화로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사이언 이론이 딱 맞았죠. 모가디슈. 네네. 모가디슈로 돌아오셨고 요번에도 일랑으로 조금 한번 뭐 제가 영화는 안 봤지만 좀 평이 안 좋았다가 이번에 이제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좀 이렇게 철치부심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딱 뭐랄까 딱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나오는 영화는 어떨까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운 영화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가 하나 있긴 했죠. 그 애플 TV 플러스에서 맞아요. 닥터 브레인이라는 닥터 작품이 브레인, 있긴 맞아요. 했죠. 네네. 이성균 씨 나오는. 네네. 맞습니다. 그거는 나쁘지 않다는 평이 좀 있었는데. 나쁘지는 네네. 않았다. 네네.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영화였다 저는. 그렇게 마무리할 수 좋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액션에 대해서 우리 네. CPD님 얘기하시니까 저도 비슷하게 좀 느낀 게 이게 그 영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네. 세트 안으로 어떻게 보면 이 배경이 한정돼 있잖아요. 네. 이 전체 영화의 어떤 네. 배경이. 근데 세트 안에서 오히려 네. 되게 다양하고 엄청 풍부한 동선과 배우들의 어떤 다이나믹한 템포의 그렇지. 액션? 이 치고박는 액션이 아니라 약간 말 액션? 연기 말로.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뭐 강력이 그런 있어요, 진짜로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템포가 빠르게 탁탁탁탁 진행되는 부분이라든가 연출 자체도 시점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니까 우리 김수bol님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잖아. 막 시점의 어떤 높낮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잖아. 여기서 보면은 또 이제 신성 필름의 어떤 그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이라든가 아니면 극중극인 이 거미집에 나오는 이제 돌아가는 계단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시점이 굉장히 높낮이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연출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막 인물들을 막 일부러 그 김열 감독이 막 바닥에 누워가지고 카메라를 밑에 눕혀가지고 막 밑에서 위로 막 찍는다든가 막 여러 가지 이런 연출들이 일부러 다양하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뭐랄까 액션 영화 이상의 어떤 뭐랄까 박진감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그런 좀 들었어요. 컷들이 나올 때 템포는 완전 액션 영화야 그러니까. 맞아요. 거의, 거의 이제 본 시리즈였다 보면은. 핸드헬드. 거의 합을 주고받는 게 거의 본 시리즈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또 극중극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70년대 영화 촬영 현장 현실이 있고 김열 감독의 현실이 있고 네. 김열 감독이 찍는 거미집 극중극이 있는데 네. 그것도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 흑백 영화와 이제 현실을 달라.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런 템포도 또 되게 빨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영화를 찍는 장면에서 막 연기를 하다가 스태프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우르르르 갑자기 움직이고. 그게
편집된 촬영된 촬영본으로 막 넘어가 흑백 필름으로 막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또 그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화면 비율이라든가 네. 배우들의 연기톤 이런 연기톤. 것들도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요. 옛날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템포 변화, 막 이런 것들 연기톤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마치 액션 영화처럼 보이는 거야. 그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좀 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설정과 스토리상 세트 안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이제 촬영한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는 내내 답답함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작품이었어요. 그죠? 맞아요. 저희가 얼마 전 방송에서 다룬 원피스에서 너무 이거와 세트 있는 정반대되는 것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워낙 세트에서 계속 촬영되다 보니까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정적이다. 그런 거에서 오는 답답함, 이런 것들 어떤 공간감에 대한 어떤 한계 같은 것들이 느껴졌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영화 설정 자체가 일부러 세트에다가 여기 인물들을 다 가뒀어. 이틀 동안. 실제로도 갇혔어 또. 실제로 갇혔어. 그러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기분이 하나도 들지 않는 어떤 그런 시원시원했어요. 어떤 굉장히 훌륭한 연출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네네. 이 영화 보면서 바빌론보다는 버드맨이 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버드맨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버드맨은 네. 이제 봤어요. 그 극장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원테이크로 그렇죠.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맞습니다, 보여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버드맨 거기서도 어떻게 일종의 소란극이거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막 이 네. 무대가 올라가기 전에 막 뒤에서 준비하고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뭐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런 장면들 나오는 게 오히려 버드맨들이 더 생각이 났었고 이런 것도 보면은 또 느껴지는 것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아까 액션 뭐 계속 얘기했죠. 액션 네네. 영화 같다고 네.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 또 딱 빌런이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이제 문화공보부의 이제 부장.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최욱사, 주사가 박주사. 와- 네. 주사가 박주사. 오고 주사가 오고 그 뒤에 이제 끝판왕이 왔을 때 오고. 그런 이자 위기감이 느껴지는 느낌이라. 맞아요, 맞아요. 이제 좆됐구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느낌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근데 어. 그 뭐지? 그 퇴치하는 거 겁나 쉬워. 아, 저 위에 가서 좋은 거. 뭐또 좋은 거 그래서 바로 퇴치돼.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뭐 나중에는 막 술상 봐가지고 촬영장 앉아가지고 부장이 막 그러고 앉아 있고 그런 네네네. 장면들도 나오는데 나는 좀 이 영화가 이제 그래도 바빌론보다는 이제 좀 다른 느낌이었다고 했지만 바빌론 같은 느낌도 이제 있는 게 뭐냐면 막 그런 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촬영으로 이렇게 편집된 그 거미집이라는 영화가 나오잖아. 근데 그걸 흑백 영화. 보면은 존나 연기나 이런 것들이 완벽해 보면은. 맞아요. 그러게. 밖에서는 씨발 난리가 난리가 났지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기 크리스탈이 연기한 이제 요 배우도 이제 한유림. 한유림도 막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러고 근데 들어가면은 존나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이 보면은 약간 요런 영화에 대한 그런 리스펙트가 확실히 있기는 있구나 이 영화가. 그런 맞아요. 것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 장면 졸라 안 웃겼어요? 어떤 장면? 저 너무 전여빈이? 힘들어요, 감독님. 아. 한유림이 저 너무 힘들어요, 감독님. 조금 힘들만 얘기를 해. 배려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배려해주고 있잖아. 배려해주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서 막 그러면 좀 배려 좀 해주시라고요. 너무 배려해줄게. 힘들다고요. 힘들면 얘기해. 힘들면 얘기해. 힘들다고요.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힘내자, 유림아. 그거 힘을 아니야. 내보자. 치과에서 아프면 손들라 그러면 손들라 그러면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 그 장면이 뭐랄까 진짜 전형적인 영화 현장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이. 너만 힘들어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 맞춰 가야 되는 거지. 네. 힘들다고 해서 사실 답은 없거든. 이미 슛은 들어갔고. 그렇지. 오늘 만약에 모였어. 막 진짜 장비도 비싸고 배우들도 막 몸값도 비싸고 다 비싼 분들이잖아요. 그럼 오면 와가지고 자기 파트에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상황이 안 맞더라도 오늘 못 찍게 더 더럽다 그러고 갈 수는 없어. 이건 어떻게든 오늘 정해진 분량은 찍어내야 돼. 이게 망하든 이 장면이 망하든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상관없이 찍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감정들이 너무 잘 느껴지는 진짜 장면이에요. 진짜 그 씨발 장면이. 문을 쇠사슬로 잠그잖아. 맞아요. 못 나가게 그러니까.
아니, 난 네. 그런 게 영화에서 되게 재밌었는 게 아슬아슬한 게 이 영화에 되게 많아서 그렇죠. 좀 간질간질한 맛이 있었어요. 그 쇠사슬을 네네. 잠그고 그러는 것도 나 이 영화에서 불이 되게 그 위험하게 나오잖아요. 그럼요. 특히 영화 현장 그 막 세트장은 또 그렇죠. 잘 타는 그런 소재들 많이 쓰잖아. 맞아요. 나무라든가 뭐 나무라니까. 스티로폼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신 감독도 돌아가셨는 사인이 화제고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그 김 감독도 이제 막 여기서 담배를 이렇게 피워 막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 영화가 불이 나서 다 죽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다음 마지막에 잔혹극처럼 네. 그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 그다음 아니면은 막 저기 그 사냥꾼 역할하는 자기 전쟁 영웅 시켜달라 그랬는데 네네네. 그 사람 총 들고 다니는 거 맞아. 그것도 가짜 총이야. 그런데 왠지 나갈 것 같아. 왜냐면 실제로 얼마 전에 헐리우드에서 또 막 촬영 현장에서 맞아. 총기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알렉 볼드윈이 맞습니다. 오발 맞습니다. 네. 사고가 그래서 막 그런 거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영화가 좀 간질간질하게 좀 사람 그 위기감을 조성을 해놓는 장치들이 되게 많았어요. 안 지루하게. 맞아요. 그냥 맞습니다. 액션 영화 맞습니다. 같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아주 실제로 액션도 훌륭했죠. 그 신비도 약간- 싸대기 날리는 거. 그런 것 맞아 찰지더라고 아주. 괜찮지던데 내가 맞은 줄 알았어. 머리끄댕이 시원하게 잡당기는데요. 사과했다고 끝나고 내가.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전작들에서 액션을 많이 활용하셨던 김지훈 감독님의 어떤 액션에 대한 어떤 갈등 진정한- 이런 것들은 전여빈 배우와 정수정 배우가 해결해주고 있었다. 네네. 그 대사도 겁나 웃겼어. 나도 맞으면서 컸다 그러는데 그래도 때리면 되는 건 아니잖아. 네가 집에서 맞은 거랑 남을 때려서 키우는 건 아니지. 밸런스 겁나 안 맞아. 보면서. 맞아요. 그리고 말도 안 여기 되는 뭐 소리. 오정세 배우는 나는 요 되게 놀랬던 게 오정세 배우가 뭐 원래 연기는 잘하잖아. 근데 그렇죠. 아니 진짜로 이게 극중 이제 거미집이라는 극중의 영화에 들어갔을 때는 그 진짜 우리가 옛날에 그 신성일 씨 봐왔던. 전성기 때 같은 그런 톤이 예림이 뭐 이러면 뭐 흉내도 못 내겠어 나는 그 옛날 톤 있잖아. 옛날 영화에서 나온 톤을 그렇습니다. 다른 배우들도 그냥 비슷하게 하는데 와 특히 오정세 배우가 아. 완전 그 톤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타임머신이야, 되게 타임머신. 진짜로 우리 와. 직원분들 목소리가 깨꼬리 같아서 숲속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숲속에 들어와 있는지 착각을 했지 뭡니까? 와 진짜 개무서. 야, 진짜 후시를 뭐 컴퓨터를 했나라는 생각 들 정도로 너무 옛맛이 나가지고. 아니 나는 심지어 그 크리스탈 정수정 배우도 그렇고 나는 임수정 배우가 진짜 그 시대 때 배우를 진짜 프로스러운 막 느낌. 데려온 것 같은 그쵸. 발성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난 진짜 좋은 캐스팅이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은 네. 현실에서도 하는 역할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한유림도 그렇고 네. 누구죠? 강호세도 그렇고 강호세. 이제 실제로 그 극중극 말고도 밖에서도 하는 역할들이 많은데 여기서 보면은 그 이민자? 이민자는 그 임수정이 연기하는 이민자는 별로 이제 현실에서는 하는 역할들이 많지 않거든요. 현실에서는 거의 등장이 잘 없어. 맞아요. 근데 극중극에서 보여주는 어떤 연기력, 임팩트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하고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솔직히 인상적이었어요. 임수정인지 모르고 봤으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때 분장이다. 김수풀님은 모르지 않았을까요? 김수풀님은 또 이손 배우나 저 배두나 배우를 하지 않았을까? 찾아봤어요. 그렇구나. 아씨 거기- 이솜 아니었다고? 뭐, 거기 나온 배우였구나 이러면서. 네네. 정말 신인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군요.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군요. 아무튼 임수정 씨도 이제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좀 그런 뭐랄까 좀 하여튼 미녀 배우 느낌이 있잖아요. 원래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연기파 배우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연기를 네네. 뭐 아무래도 공력이 내공이 이제 또 오래 대시 그게 잘했어.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오정세 배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진짜 송강호 배우도 처음에 보고 되게 감탄했다 그러더라고. 그 예전에 네네. 이제 만났을 때 네네. 저 친구 어디서 데리고 온 거냐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집에서. 우문우답이네요, 씨발 진짜. 우익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개소리야, 씨. 진짜. 그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이게 얘가 시작하면서 좀
그런 거를 기대했거든요. 어차피 이 영화는 빠그라질 그러니까 그 거미집, 예, 그 극중국이, 예, 빠그라질 것이니까 막 이 사람 취급도 못 받잖아요. 처음에 순두국밥집에서 밥 그렇죠. 먹고 그럴 때. 데뷔작 이후로는 뭐 치정이나 만드는 뭐 삼류나 쓰레기 만드는 삼류 감독이라면서 막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근데 뒤에 가서 보면 소름 끼치게 그 아저씨들이 되게 그냥 시비 거는 아저씨들인 줄 알았더니 보다 다 맞는 말만 했어. 나중에 날카롭게 저거 날카롭게 평가하고 있었다. 저거 신감독 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밑에 그러니까 있던 놈이라고 했는데 사실이었어. 그러니까 그게 막 그런 거죠. 투시 하나 틀리고 다 낼 거야 그런데 사실 그게 정말 자기 게 아니면 그렇게까지 부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더 신경질 내고 이걸 방어기제 자가체면할 때문에. 자가체면할 수밖에 없어. 진짜 내 거라고.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 뭐 그렇게 사람 취급 못 받는 거 그다음 뭐 머슴살이 한다 그러던 거랑 그다음 뭐 걸작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막 이틀이면 된다고 막 이런 것도 다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 영화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 검의 집이 빠그라질 것이다. 극중에서. 결국에는 네. 영화가 만들어지지 못할 것 같다. 그다음 막 그 중간에 이제 뭐지? 약도 막 먹으면서 약 먹는 양도 늘어가고 그렇죠. 현실에서 막 이렇게 막 멀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막 계속 막 이상한 환영 같은 것도 보는 것 같고 네. 그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막 그 자기가 봐도 이렇게 그 대리를 띄면 안 되는 미도한테 이제 그 유림이 역할을 맡겨가지고 자기도 보면 잘하는데 그러면서 그럴 리가 있나 자기가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데 처음에 갑자기, 이제 차라리 제가 할게요 하고 이제 미도가 나와서 처음에 막 할 때는 나도 괜찮네라고 괜찮을 맞아요.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막상 슉 들어갔는데 막 이지랄하면서 뭐 이상한 발연기하고 발연기 하니까 잘했는데 와, 진짜. 더 잘하자 그러면서 자기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리고 말린 것도 있지. 거기 보면 이제 최국장이 와가지고 맞아. 거기 와가지고 막 지켜보고 있으니까 앞에서 더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었을까 그냥 이게 그러니까 감독님 약간 이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씨발 쉬워 보이지 이 새끼들아 관객들에게 니들이 씨발 맨날 영화 보고 씨발 존나 까는 거는 쉽지 이 새끼들 직접 해보면 그렇죠. 존나 어려워 뭐 이런 저희 뭐 방송 하루 방송할 때마다 뭐 저희 영화 시나리오 한 번씩 새로 다 쓰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도. 영화 10편은 만들었어 이미.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끝까지 저는 좀 보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대사도 밖에 막 나도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뭐야 이제 신피디하고 우리 그 신봉삼 씨 이제 선조분이 이제 강림하시잖아요. 영혼의 그렇죠. 신 감독님 평상시 씨 우리 신 감독님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막 내 자신을 믿어라 막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나만 믿어라고 그러는데 더 안 믿어져 그때부터는 막 그런 말 하고 그러니까 더 영화도 잘 안 되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는 뭐랄까요 잘해 그게 근데 뭐랄까요 고수라서 우리가 모르는 거 그 감각을 모르는 건가라는 생각도 난 들었어. 그러니까 김 감독이 자기가 그 적극적으로 걸작을 쓰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그 반열에 못 올랐으니까는 자꾸 우리 평범한 그 양민의 수준에서 저 감독을 무슨 말인지 좀 모자란 것 같은데라고 판단을 하는 게 그런 것도 나는 감독님 스스로 좀 투영했다고 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 내 시나리오의 그런 도출법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좀 나사 빠진 것 같지만 결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일랑을 실패했지만 이 새끼들아 니들이 보는 눈이 없었다 뭐 약간 그런 너희들은 느낌이다. 아직까지 한국 관객들의 수준은 준비가 안 됐다. 너희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 약간 SF를 대하는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이가. 제가 인이 박혔어 몸에. 술 먹으면서도 제 얘기 계속 하더라고.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은 거기 보면 그 아이유가 나왔던 나의 아저씨라는 작품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 이성균 씨 그 막내 동생 보면은 이제 망한 영화 감독으로 나오잖아. 그렇죠. 영화 감독으로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자기가 재능이 없었다는 거를 고백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막 다 하고 막 찍기 전에는 막 이렇게 내가 천재니 그러면서 다 말로는 다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면 바로 안다고. 내가 재능이 없다라는 걸 바로 눈치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피해자를 찾았다라는 타겟을 찾았다는 얘기를 고백을 하잖아요. 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결국에는 그런 게 있거든. 자기 머릿속에는 다들 예술이 있어. 다들 걸작이 있는데 그거를
현실의 결과물로 만들어내면 예술가고 아, 못 만들어내면 사기꾼인 거야. 그렇지. 아, 뭔지 알지? 그런 지점을 난 이 영화에서 되게 좀 잘 그려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사도 그런 거 했죠. 뭐 예술을 못하면은 뭐 평론가로 실패한 인생이고 그걸 표현하면은 뭐 걸작을 만드는 감독이 된다. 맞습니다. 뭐 그렇게. 근데 그 머릿속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예술, 걸작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막 실제로 현실에서 만들어내기 쉬우면 그게 왜 예술이겠어? 왜, 그게. 그렇지, 그렇지. 뭔지 알죠? 그 맞아요. 마치 꿈에서는 굉장히 선명했는데 깨고 나면은 생각하려고 하면은 막 잘 잡히지 않는 그 무언가처럼 머릿속에 있다라는 것이 그만큼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되게 이 뭔가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손에 잘 그러니까. 잡히지 않는 그런 거지.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꿈에서 어떤 멜로디를 들었어. 그거를 실제로 현실에서 만들어내면 비틀즈가 되는 거고. 아, 맞아요. 그게 그냥 좋은 거 있었는데 허밍으로 기억이 끝나는- 안 나네. 그런 거는 그냥 3년 꿈속에서 만났던 그 평산신 씨 조상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번호 6개 내가 잠에서 깨가지고 찍으면 로또 1등이 바로 되는 건데 그거 그쵸. 찍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찍는단 어렵지. 말이죠. 그걸 기억한 아, 사람만이 이제 로또 1등이 되는 거지. 로또 그렇죠. 1등이 되면 내 인생이 바로 예술인 건데. 예술이 된 진짜 건데. 그야말로 예술이죠. 부럽다. 그런 거야. 다 개성있고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반대로 진짜 큰 벽에 부딪히면 자기가 재능이 없다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 어. 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게 얘는 걸작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애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긴 하죠. 지 작품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애잖아. 그러니까. 음. 그 예를 들면 아까 나의 아저씨도 얘기했잖아. 걔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신인 감독들 가끔 인디 씬에서 네. 한번 뭐 예를 들면 이제 빵. 뭐 한번 딱 첫 작품이 나왔는데 이거 되게 신선하다 막 그랬는데 뒤에 죽 쓰는 감독들이 많잖아요. 보면 그렇죠. 우리 사냥의 시간도 많이 봤었고. 어허! 재밌네요. 5분 줄게요. 뭐 그런 거죠. 근데 얘는 나는 그래서 이거를 뭐 처음에 이제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줄도 몰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나는 엔딩을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나 뭐 엔딩 얘기를 좀 미리 하자면 그러니까 네. 엔딩에서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잖아. 자기 네네. 그 영화가 영사되고 막 주변 사람들 다 박수 치는데 되게 뭔가 환호하고 박수치고. 뭔가 복잡한 표정으로 보고 있잖아. 그러면 네, 그러니까 나는 그걸 뜨름하게. 씨발 좆됐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 내 어떤 면에서? 혼자만 해서 씨발 자기 이제 아까 말했잖아.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구현을 하긴 했는데 이거 그냥 망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게 약간 십덕의 내내 망상을 현실화시킨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뭐 좀 그런 식으로 느꼈었거든 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음. 자기 안에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최대치의 어떤 걸작을 진짜 현실화 시켰는데 자기가 거기 생각했을 때 개판이야. 그거 이상은 이제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나의 마지막 불꽃이었대요. 마지막 불꽃이었다. 라는 느낌이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자기가 제일 잘할 테니까. 이제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고 자기가 진짜 천재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거기서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고 더 새로운 영감들이 샘솟을 텐데 자기가 만들어낸 다 쓴 결과물을 보면서 자기 깨달을 거거든. 이거 이상은 없을 것 같다라는 거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야. 자기 스스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표정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내 해보고 인생에 말이죠. 뽀록이 한번 첫 뽀록이 늦었다. 3번 온다는 인생의 기회가 그중 두 번째가 나랑 두 번째가 이렇게 첫 번째는 신감독 죽었을 때 그 시나리오 쓴 거.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건가. 그렇군요. 그래도 한 번 남았네요. 로또가 한 번 남았군요. 네네. 그러네. 한 번 남았죠. 뭐 그런 이래서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 다 그렇게 뭐죠? 사실은 신감독 작품도 자기 게 아니니까 엄청난 거대한 벽이었죠. 그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런 거죠. 이제 베지터가 마인부한테 쳐맞아야지 결국 카카로트를 넘버원이라고. 그 전까지는 넘버원이라고 자기가 좀 뭐 떠벌리고 다녔죠. 결국 맞아야지. 맞아요. 그렇습니다. 항공객 하나하나가 날카롭고 생명을 뺏어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집에서 마인부한테 나오죠. 두드려 맞기 전까지는 지금 좆된 줄 모르고 카카로트하고 승부를 내작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월요일 네가 이기면 화요일 내가 이길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BBD한테 홀려가 마인드면 이길 수 있을 줄 초세어 3가 있었다 이 새끼야. 희망을 다 또 뺏어가. 모르는 이 새끼가. 갑자기 또 드래곤 걸러 갔네요. 네. 네, 그런 겁니다. 네, 현실의 벽은 거대하다. 어떤 의미로. 나는 여기 전여빈 배우를 원래 좋아했지만은 난 이 영화 보면서 이 영화의 두 번째 주인공이 있다면은 나는 사실 거의 전여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막 그런 거 있어요. 신미도.
네네. 신비도가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결국은 자기가 막 배우 연기 이상하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시 쫓겨나고 이제 한여림이 다시 들어오잖아. 네네. 한여림이 이제 또 연기를 막 훌륭하게 해내니까 막 사람들 박수 치는데 그 장면 뒤에서 막 투두투두 뒤에서 아니 사람들 박수 치는데 사이에 이렇게 쓱 나와 쓱 나와서 흥 하고 이제 쓱 빠지는 장면이 있거든. 네네. 아, 나 있어요. 그거 보면서 혼자만 웃었어 극장에서. 아, 나도 웃었어요. 나도 웃었어. 그러니까 아니 왜 재밌었어요. 우리 극장에서 나만 웃었어. 너가 있으니까. 씨발. 그렇지. 네가 웃는 네가- 모습을 보면서 다들 불쾌했겠지. 다들 눈 가리고. 아니 그래서 나는 여기서 말씀. 그냥 의문이 드는 게 과연 신미도는 진짜로 이게 명작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과연 이 시나리오를 처음에 봤을 때 그러니까 약간 얘도 그 제가 말했지만 인간의 허영기를 보여주는 게 김열이랑 요 신미도 요 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신미도도 그런 거예요. 이제 사실 우리가 막 이런 되게 어려운 책이나 어려운 영화 보면은 괜히 그런 거 있잖아. 아는 척하고 싶어지는 그런 거. 지적 허영심. 지적 허영심. 그렇죠. 그렇지. 아, 그렇죠. 우리 신 PD가 난- 방송에서 자주 그치. 보여주는. 나 그거 딱 느꼈어. 우리 신 PD가 그 몇 주 전에 이제 이동진 작가님한테 갔다 왔잖아. 네네. 평론가님한테 갔다. 그거 하고 막 이거 막 오버랩 돼가지고 누가 불편한 거야. 그 가서 또 얼마나 또 막 숟가락 티스푼 막 저 귀파개 같은 거라도 하나 얹어 보겠다고 거기다가 머리 있는 거 다 찢어버려. 너무 불편해. 이러면서 아이고 평론가님 팬입니다요. 그러면서 아니야 거기서 내 지식을 드러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네네. 뭐 아무튼 그래서 요 신미도 나는 이 영화가 그러니까 나는 감독님의 의도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다 약간 어떻게 보면 실패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 영화도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영화가 씨발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했다가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약간 신미도도 마지막에 같이 박수를 치고 있지만은 왠지 그냥 그랬을 것 같아. 그냥 지적 허영으로 이 시나리오를 어떠냐라고 이제 김열이 처음 보여줬을 때부터 이거를 왜냐면은 얘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자기가 제작자로서의 뭔가 그런 거를 발휘하고 싶은 뭐 그런 허영심의 그치. 발로 아니었나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뭐 감독의 의도였을. 하지만 막상 결과물이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훌륭하다라고 박수를 치는데 자기가 원했던 건 그런 그림은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런 걸 솔직히, 봤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이게 걸작이다라는 판단 기준하고는 다르다는 지점에서 이게 뭔가, 먹힌다고 약간 그런 거죠. 왜냐면 영화 실제 거미집 엔딩 보면 이상하잖아. 사람들 거미집에 매달려 있잖아. 뒤에. 난 보면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귀칼 오마주인 줄. 귀칼이 뺏겼네 그러면. 귀칼 오마주인 줄. 번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그 영화를 그 결론 엔딩을 우리한테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영화의 끝을. 그러니까 보여주죠. 나는 보고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존나 망했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적 배경으로 생각하면 진짜 파격적인 거죠. 뭐 옛날에 그럴 수는 파격적이긴 네. 했겠지. 그쵸. 그 시대를 생각하면은. 근데 그게 파격만 있어서 약간 그런 건지 2000년도 초반에 진짜 별의별 게 다 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찬사를 받던 그런 게 뒤돌아갔을 때는 이거를 그때 뭐 대단하다고 평가를 했다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김 감독 스스로가 아마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좋아한다고 약간 뭐 그런 부분. 그리고 나는 거기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런 건 것 같아. 뒤에서 뭐 김열 감독 캐릭터하고 조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했던 건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열 감독이 계속 추구했던 거는 진실성, 예술성이었거든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자기가 신상호 글로 쓰고. 감독의 시나리오를 훔쳐다가 이제 히트작을 이제 데뷔작으로 냈고 네.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신상호 감독의 이제 카피라는 비난을 계속 받아왔던 거잖아. 그죠? 거기서 더 대단한 작품을 더 그 이상을 내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네. 비난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 것, 김열. 걸작 그런 것들 그러면서 막 그 중간에 그런 얘기도 한다고. 그 강호세 배우가 중간에 도망가가지고 세트 뒤에 앉아 있는데 둘이서 막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 야, 카메라 앞에서 그 거짓된 연기 그거 하고 나면은 직접 보면서 안 부끄럽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기에 있어서도 진짜 진정성, 예술성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감독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고민이지.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면서 걸작을 만들어내려고 신상호 감독의 그늘에 벗어나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이 걸작이라는 영화를 만들어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너무 뒤에 얘기를 앞서서 해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마지막 결론을 보고 나면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저희가 너무 많은 스포가 될지 모르겠어서 제가 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알겠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그 영화의 시나리오에 녹여낸 것밖에 안 되거든 사실은. 뭔지 알죠? 실제로 그렇죠. 자기가 겪었던 사건들, 자기가 그것들을 이제 이 영화의 시나리오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녹여낸 것, 답습한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표절인 거야. 그것이.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 김열 감독이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지만 자기는 내 재능의 한계를 조금 절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야. 결국에는 내가 새로운 것, 진실된 것, 새로운 걸작을 만들어낸 게 아니구나. 결국에는 내가 내 온전히 나만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걸작을 만들어내겠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에는 또 신상호 감독님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마지막에. 네네. 그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저도. 저는 그러니까 그 생각도 저 중간에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사냥꾼 이제 정의기 배우님이면 사냥꾼이 무슨 전쟁 영웅에서 갑자기 사냥꾼이 되고 그러잖아요. 사냥꾼. 그렇습니다. 근데 네네. 심지어 얘가 술 취해서 나자빠지니까 김열 감독이 자기가 지가 연기하잖아. 그렇죠. 이 영화가 제대로 됐을 리가 없어. 이 영화가 좋은 그치. 영화가 됐을 리가 나는 그러니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계속. 그러니까 그게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 되게 뭐랄까 안 붙어서 불편한데 재밌는 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걸작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네. 자기가 연기를 한다고 그거를 이틀 만에 만든다고 약간 그런 부분이 영화에 되게 재밌게 작용을 해요. 막.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막 걸작을 만들겠다, 신감독 그늘을 벗어나겠다, 자기도 뭐 성공하겠다. 그런데 하고 있는 짓은 다 나사 빠진 짓이야. 대형 놓고 막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기가 막 연기하고 그다음 막 이상한 연기해서 배우들 위화감 주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걸작을 만들겠다는 사람의 그 태도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화가 좀 약간 빠그러지는 느낌이 좀 있기도 하고. 근데 돌아서서 보면은 오히려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그런 거죠. 이 영화를 못 찍게 만드는 현실적인 쇼킹한 부분들이 더 쇼킹하다는 거죠. 그 거미의 집에서 나오는 연출보다. 난 거미가 싫어 이런 거보다는. 거미가 싫어. 그런 거죠 이제. 강호세가 한유림이 가진 아들이 이제 호세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보필을 많이 하고 몰래 가서 많이 챙겨주세요 그러고 자기가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오빠의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완전 개반전이더라고 하는 거. 하늘이 무너진 표정. 네네. 나는 이제 오정세 그러니까 그 누구냐 강호세. 강호세도 그 허영이 있는 게 뭐냐면은 내 애가 아니야라고 했는데. 근데 나는 그 허세에다가 허영이라고 생각하는 게 뒤에 가서 그래도 유림이 잘 봐주시라고 쟤 불편하다고 그러잖아. 이 새끼 지랄하고 잡아줬는데 지혜가 아닌데 무슨 지랄하고. 사실 그러니까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 약간 사실 다행이다 그러잖아 김열 감독이. 다행인 줄 알아는. 사실 자기도 약간 안도했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이해했으면 어떡하려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도 약간 인간의 허영심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도. 맞습니다. 아니 뭐 그런 거나 뭐 또 이제 뭐 그런 거죠. 어이없이 그 사냥꾼 역할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술 패먹여가지고 그렇게 그 선수 배우 관리 못하는 거나 그런 거 보면은 걸작을 만들기에는 좀 자격이 없는 행동을 많이 했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사냥꾼 캐릭터는 딱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결국에는 김열 스스로를 이제 영화에 캐릭터에 투영하고 있는 캐릭터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 나는 그 사냥꾼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자기도 뭐 신상호 감독님 집에서 머슴살이 한다 하면서 그런 비난을 막 듣잖아 사람들한테. 뒷담화를 막 듣는데 보면은 극중 캐릭터가 그 사냥꾼이 보면은 그 부잣집에 이제 전쟁 영웅이었는데 막 약간 소사처럼 전락해가지고 거기서 막 허드렛 일을 하다가 그나마도 집을 나왔는데도 멀리 떠나지 못하고 사냥꾼이 돼가지고 그 주변을 맴도는 캐릭터잖아. 그게 지금 김열 감독 캐릭터하고 신세하고 똑같잖아. 어떻게 보면 그쵸, 완전히 영화판을 못 떠나는 거죠. 겹쳐지는 부분이고 나는 또 그 영화에서 또 한 발자국 나오면 김지훈 감독이 자기의 어떤 지금 처해 있는 뭐 꼭 뭐 구체적인 뭐 이런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고민하는 것들 자기가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김열 감독에 또 투영하고 이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멀티버스라 해야 되나? 양자영역 같은 느낌 있잖아. 다른 지구의 그 영화 속의 영화 그 영화 속의 또 영화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캐릭터가. 액자 구성으로. 사냥꾼에서 김열로, 김열에서 김지훈 감독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좀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재밌더라고요. 네네. 그 약간 그러면은 또 여기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내가 대사는 다 생각해 사냥꾼이 되게 허영심에 넘치는 대사래. 뭐 네네. 유리밀 보고 뭐 무슨 대사 생각 안 나는데 되게 오그라들고 되게 뭐 그런 뜬금 잡는 대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있어 보이는 대사를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약간 본인의 허영을 좀 상징하는 캐릭터를 갖기도 하네요. 보면은. 맞습니다. 그런 네. 것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보면은 열린 그때부터 잘 모르겠어요. 이제 감독님이 앉아있죠. 영화가 다 끝나고 앉아있는데 네. 그렇게 소동이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막 불나가지고 이제 그 박주사가 죽니 안 죽니 막 그런 소동까지 있어서 그다음 막 그 이제 영화 그 세트장이 열리잖아요. 결국 다음 날이 돼가지고 이틀이 돼서 세트장이 열리고 근데 그런 소동이 있었는 것처럼 도망가듯이 나가는 사람은 없고 좀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냥 영화가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 김열 감독은 멍하니 그냥 자기 세트장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거기서 그래서 방금 그게 영화였나?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나도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막 약간 그런 라라랜드 같이 갑자기 캐릭터들이 확 뭉쳐가지고 춤추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치 관계 없어 쓰레곤 관계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확 뭉쳐가지고 한바탕 놀아주고 갚는 건지 근데 그거를 그 현실 감각이 멀어져가는 그 김열 감독 약을 먹으면서 아무 말 없이 기운 없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앉아서 그걸 또 그 미도가 그 저기 사무실로 올라가면서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거를 또 그러니까 이게 열린 결말인지 아니면은 상상이 약간 그거 아니야? 식스센스 아니야? 실제로는 신상호 감독이 불에 타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타 죽었는데 세트의 귀신으로 남아서 뭐 그럴 수 있어요. 약간 망령 비슷하게 그냥 멍하니 그냥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그런 걸 지금 지금 그냥 내피셜로 해보면은 좀 그런 애가 약을 계속 먹고 이제 신감독 환상도 그러니까. 계속 보고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그렇죠. 지금까지 있었던 소동이 약간 진짜 있었던 게 아니라 내내 망상으로 그냥 생각했던 거일 수도 왜냐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 좀 씨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약간 명작을 만들려면 뭔가 우여곡절을 겪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좀 그런 거에서 나온 약간 그런 망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그런 거지. 해보면 들 수도 있겠네요. 정나타 같은 사람이 여자가 말만 걸면은 셋째 이름을 뭘 짓지 막 약간 이런 생각. 손자들이 내 제사를 지내줄까 막 이러면서 셋째가까지도 나 과하다 생각해. 손자 여러분 괜찮습니다. 정락터는 이 방송을 듣지 않습니다. 이번에 술 마시면서 확인했습니다. 전혀 듣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거기 보면 김열 감독 의자가 뒤로 카메라가 이제 줌아웃하면서 약간 흑백으로 변하잖아요. 그 장면이. 그런 걸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 뭐 아까는 내가 결국에는 자기만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이제 걸작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하긴 했지만 이 장면만 봤을 때는 의자 장면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그 컬러로 연출되었던 촬영장 씬에서 흑백으로 의자가 변하면서 이게 결국에 김열이 스승 신상호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자신의 이야기 그러니까 감독 김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극중 김열의 이야기도 예술로 승화가 되었다. 영화가 되었다. 영화는 흑백으로 나오는 거잖아. 극중극이라는 그게 이제 이중극쯤이야? 그게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이 되지 못했는데 김열이란 사람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자신의 이야기가 휴먼 스토리. 그 순간에 이제 걸작을 만들어냄으로써 김열이라는 감독의 인생도 이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어떤 상징을 좀 보여준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 영화는 그러면 크게 세 가지의 작품이 있는 거네 그러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영화 거미집이랑 김열의 영화를 찍는 그거랑 이제 자기가 그렇죠. 명작을 완성한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의 관객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영화가 좀 어렵다.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김열인 이유도 있겠네 이게. 그러니까 그 시몽삼 얘기처럼 영화를 만들면서 자기가 완성이 돼갔으니까 이게 그 글자가 하나 빈 게 이유가 있지. 초김열이 된 거지. 그렇지. 한국 사람은 이름이 세 글자여야 되는데. 그렇죠. 두 글자를 가서 영화를 완성시키고. 그렇습니다. 완전 감독이 돼서 돌아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감독님이 마지막에 감독님이 우리 방송 들으면 이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맞지. 맞으면서 컸다고 우리도 맞겠지. 네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음. 좀 뭐랄까 영화 분위기는 되게 캐주얼했는데 네. 이게 그 끝나고 났을 때 그런 좀 뭐랄까 생각할 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여운 같은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컸던 영화 같아요. 맞습니다. 이쪽 부분이 특히나 네네.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네, 마지막에 그런- 이게 그러니까 송강호 배우를 쓰면은 감독들이 그런 걸 하고 싶나 봐. 이제 저기 살인의 추억도 보면은 이렇게 화면을 음시하면서 끝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대충 던져 놓으면은 왠지 있잖아. 뭔가 이제 감독은 뭘 안 정해놓고 그냥 대충 던져 놓으면 복잡한 표정을 지어주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혼재된 그런 표정을 지어주겠지 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때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들이 물론 진짜 위대한 감독님들이 정말로 막 똑똑하시고 머릿속에 진짜 구상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막 구체적인 어떤 막 이런 그림들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죠.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는 어떤 감독님들은 이제 약간 이제 시나리오만 있고 그러니까 신혼만 있고 시나리오만 있고 어떤 장면을 찍겠다라는 생각만 있고 구체적인 연출을 머릿속에 안 가진 채로 작업을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거든. 근데 그런 감독님도 있잖아. 그날 시나리오를 그날 아침에 그냥 써서 배우들한테 주고 이런. 뭐 홍상수 그런 감독이었나? 부분도 뭐 그런 뭐, 식으로 뭐 그렇긴 한데 한다고. 뭐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타일. 예술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제 감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생각보다 그 아무리 자기가 머릿속으로 완벽한 이래 플랜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제 의외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들이 이제 보여주는 연기도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고 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좀 영화라는 작업의 어떤 묘미가 아닌가라는 거를 감독님이 좀 여기에 조금 녹여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뭐 그러니까 이동진 평론가님이 이제 뭐 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이제 또 인용을 해보면 이제 감독이 꼭 모든 걸 다 이제 그렇지. 결말까지 알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꼭 이제 뭔가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일문을 던지고 끝나는 영화도 충분히 좋은 영화 될 수 있다. 뭐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거든요. 네네. 뭐 그렇게 한번 인용을 해봤어요. 인연이 있으니까 그걸 인연 무슨 사인 받은 인연.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죠. 뭐 그런 거에 한 예시를 한 장면 들자면은 네. 아까 얘기했던 이제 미도가 한유림 대신에 이제 중요한 이제 이 영화의 극중극의 거미집의 클라이막스 장면. 네. 발목에 자기가 덫을 덫에 풀고 걸려가. 이제 눈밭을 막 향해서 멀리 걸어가면서 막 중요한 대사를 날리고 딱 가는 장면 그거를 대신 연기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원래 의도는 이제 정말로 한유림 대신에 미도를 넣어가지고 그 장면을 대신 찍으려고 했던 거잖아 감독 의도는. 근데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한유림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그렇지. 뭔지 알죠? 그 전까지 영화에 굉장히 태업을 하고, 귀찮아하고, 제대로 연기에 임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그 상황 때문에 되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연기의 화신이 되잖아. 뭔지 알죠? 그리고 대본에 없었던 발목에 이제 피를 어. 자기 옷을 찢어서 묶고 그러면서 그렇죠, 야, 그렇죠. 막, 어, 순간적인, 김결이, 명품 애드리브까지. 그죠? 야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장면으로 만족시켜준 게 되게 많아. 그 김 감독도 만족을 많이 시켜줬고 그렇죠. 거기 온 최국장도 최국장도 만족했고. 배우 가니까 다르구만. 맞아. 그러니까 모두가 해피한 결과가 나온 거야 결국에는. 근데 아니지 한 명은 회피하지 못했지. 미도. 너무 회피하지 못했지. 손맛은 맞지 그래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결국에는 원래 의도는 그건 아니었지만 감독의 디렉팅에 의해서 결국에는 명장면이 탄생했다라는 부분에서 뭔지 알죠? 모든 부분이 다 감독의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 네네. 그래서 참 그게 또 그렇게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 왜냐면 중간에 제가 뭐 사람 바뀌고 이랬는데 이게 영화가 제대로 나왔겠냐 했는데 나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은 이게 약간 우연히 그런 거 이제 좋은 작품 그렇죠, 나오는 경우들 그렇죠. 있잖아. 뭐 그럴 아, 수도 있죠, 있겠다는 있죠. 생각이 맞습니다. 갑자기 드네. 예. 맞습니다. 그거 약간 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나 로보캅 1 찍을 때 네네. 로보캅 역할했던 사람이 막 갑옷도 무겁고 막 그렇죠. 저기도 막 해서 연기하기 싫다고 덥고 막 이래가지고 네네. 자꾸 안 한다 그래가지고 꽤 찍었는데 네. 그럼 진짜 하지 마 이래가지고 뺄라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자기가 와서 훌륭하게 역할을 해서 마쳤다 그러더라고. 아, 그렇죠. 어. 때로는 네. 그저 그런 어떤 극약 처방 이런 것들이 또 그쵸. 또 반전의 어떤 이게 원래 그런. 좀 투툴거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렇습니다. 일할 때도 그렇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게 너야 빠둠 빠두비두바. 그래서 저기 뭐 PD나 이제 대표 그럼 하지 마 그러면 아니에요 할게요 그러면서 제가 실언을 했는가 가랭이라도 기억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명작이 탄생했다고 한다. 그렇지 억지로 해야지. 원래 명작은 고통을 수반하는 법이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여장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적인 압박. 돈이 궁할 때 예술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 영화에서 잘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근데 진짜 그런 거는 환상인 것 같아. 그런 거 이제 물론 이제 막 그렇게 치밀하게 이제 딱 시나리오 짜서 이제 명작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막 네네. 그런 거 우리는 막 그런 거 있잖아. 연기할 때 제가 뭐 예전에 한번 연기할 때 막 감정에 몰입해서 연기를 하면 되게 좋은 연기가 나올 것 같지만 사실 진짜 명배우들은 다 계산해서 하잖아. 다 그렇죠. 여기서 그런 얘기들이 눈물을 많죠. 흘리고 막 이런 거 막 그걸 감정에 따라가면 사실 그게 연기가 제대로 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연기 좀 아세요? 그냥 들은 얘기죠. 그 이동진 평론가한테 갔다가 좀 코딩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 이제 트로이 베이커가 이제 조엘 역할을 네네. 했잖아요. 네네. 라스트 오브 어스 1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딸이 이제 죽었을 때 이런 연기를 했는데 막 자기 감정에 막 몰입해서 딱 맞췄는데 이제 닐 드럭만이 와서 이거 다시 찍자 그래서 자기 너무 계속 다시 찍자 그래서 화가 났는데 딱 닐 드럭만이 이 감정을 이렇게 끊어서 요렇게 딱 뭐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고 나중에 결과물을 봐서 자기도 납득을 했다는 거야. 이게 훨씬 그런 감정에 완전 이제 너무 몰입돼서 하는 취해서 것보다 너무 취해서 한 것보다 그거는 내가 빛나려고 하는 연기였고 사실은 이 작품을 위해서는 이 연기가 최선이었구나라고 이제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죠. 진짜 그 형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하는 거라고. 그렇군요. 네네. 아니, 코딩이 잘못됐어. 좀 이상한 캐릭터가 된 것 같아요. 허영심이 올라오는 게 있어. 그렇군요. 그냥 옛날 그냥 동네 잭스쟁이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인상적이었던 장면 섹스 씬이었습니다. 돌았네. 우리 친구 돌아왔네. 스파이더 잭스. 살짝 나오죠. 반갑네. 돌았군요. 네. 우리의 친구 신비가 돌아왔다. 네네. 네, 저 영화에 대해서 뭐 좋은 장면, 연기 같은 거 많이 얘기해봤고 이제 인상적인 장면 그 다음에 뭐 총평하면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상적인 장면 김스포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 이거 약간 좀 시계 보면서 영화를 봤는데 한 네네. 20분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네. 20분 정도 남아가지고 그래 이게 이 거미집이라는 게 영화 제목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있는 거 네. 실제 송강호 배우가 출연한 여기서 이 거미집 이 영화 찍는 게 소재고 나머지는 그냥 이 영화판의 그런 우당탕탕과 인간군상을 보는 거겠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영화를 끝을 보여줄 줄은 몰랐어요. 저는. 나도 몰랐어. 그거. 영화 속에서 찍은 영화의 결과물을 진짜로 보여줄 줄은 몰랐다. 몰랐어요. 근데 맞아. 시간이 적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거미집이라는 그 흑백 영화 지금 영화 안에서 찍고 있는 흑백 영화를 다 보진 않았는데 한 20몇 분 만에 다 끝을 본 것 같다. 맞아요. 전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뭐가 파격적이 됐는지도 알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바뀐 건지 원래 찍어놨던 내용이랑 뭐가 달라졌는지도 알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성의가 많다, 좀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진짜로 영화를 잘 찍은 거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흑백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제 촬영본을 보여주진 않더라도 배우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이 장면이 이렇게 수정됐다, 저 장면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어떤 그렇죠. 약간 힌트. 슬쩍슬쩍 힌트 같은 것들을 주는 장면들도 많았고,
뭐 그래서 막 그 약간 트레일러 같았어. 그 뭐랄까요, 그 이제 좀 그 어머니 역할을 했던 오여사 같은 경우가 오여사가 막 그래 이게 끝이 예상이 이게 맞나 뭐 이게 결과가 맞는가요?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나도 좀 기대는데 그간에서 기대가 되는데 이거 안 보여주겠지. 안 보여주겠지. 그죠? 러닝 타임이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나도 전 나올 줄 몰랐죠. 아니 김 감독 이게 결말이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야? 막 그러면서 계속 그러잖아. 그렇죠. 오 여사님이. 네, 중간중간에 백 회장님도 이거 뭐야 뭐 괴물 귀신 막 그러면서 막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흘러가길래 저러는 걸까 그러면서 뭐 그랬는데 아 이거 진짜로 보일 줄 몰랐는데 진짜 난해했다 진짜 있을 것 다 있었다라는 생각이 파격적이었다. 네. 그래서 아 그거 참 좋았어요. 영화 참 마무리가 만족스러웠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걸 보면서. 저거 희한하네. 한국 영화 보고 저 정도가 천치 않은 일인데 이거. 연기죠 이것도. 아니 정말로 감독님이 네. 전체 이야기를 굉장히 전체 캐릭터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이제 계산을 해서 시나리오를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드는 게 결국에는 김수풀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게 저 이해가 좀 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 그 강호세가 연기하는 극중극의 남자 주인공하고 캐릭터가 거의 똑같아. 뭔지 알죠? 한유림도 그래 실제로 뭔지 알죠? 한유림 캐릭터도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극중극에서도 이제 유부남하고 바람 피우는 캐릭터고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 거미집 안에서도 이제 신인 배우인데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유부남하고 바람 피우는 캐릭터잖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 일부러 이제 설정을 겹치도록 캐릭터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캐릭터만 이해돼도 극중극도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서사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리하게 잘 설계를 해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여사는 계속 영화 그 밖에서도 짜증 부리고 영화 안에서도 짜증 부리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캐릭터는 뭐 우리가 깊게 이해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는 전형적인 캐릭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화 전체를 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엔딩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보여진 장면들과 함께 전체를 다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극중극인 거미집도 그죠? 흑백 영화 거미집도 다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굉장히 김지훈 감독님이 영리하게 잘 설계를 해놓은 치밀한 계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참 그 장면 참 좋았습니다. 오늘 뭐 그 신PD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까? 아까 섹스신이라고 농담 삼아 스파이더 잭스. 아니 그 이제 섹스씬 전에 막 그 네네. 이제 그 섹스씬을 찍기 전에 막 그거 나와. 아 감독님 이거 공사한 거 봐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그 장면 있잖아. 나 그거. 완전 밀봉을 해놨죠 밀봉을. 아니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들이 뭐냐면은 영화 현장에서만 진짜 알 수 있는 어떤 내밀한 그러니까. 그런 물론 실제로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아닌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진짜 보면 재밌잖아. 재밌잖아,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디테일들도 진짜 깨알같이 괜찮았던 거. 그 약간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데 그게 너무 재밌고 이해가 영화 현장은 진짜 저런 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그 장면이 좋았어요 저는.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이 감독이 영화 내내 김열 감독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플랑세캉스 장면. 블랑세캉스. 실제로 찍는 장면을 보여주잖아. 뭔지 알죠? 그러니까 영화 스태프들이 막 카메라 뒤에서 어떻게 보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막 배우들을 따라서 카메라는 계속 이동하는데 배우들이 막 옆에 기둥 같은 데 숨어 있다가 나온다든지 막 그러면서 스태프들이 옆에 숨어 있다가 불을 약간 이렇게 붙인다든지 그러면서 불 붙이는 카메라 밑에다가 약간 뭐 램프라고 해야 되나? 가스 램프 같은 것들 특수장치 같은 것들 대가지고 불이 붙은 것처럼 카메라에서 불빛이 보이도록 이렇게 쫙 불을 붙이는 어떤 그 장치들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막 분주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원씬 원컷으로 그죠? 이렇게 촬영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촬영된 장면을 플랑세캉스 장면을 편집된 걸 또 보여주고 흑백 장면으로 그런 것들 되게 흥미롭지 않았나 그 장면. 그렇습니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나는 실제로 그거가 편집본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 되게 만족스러웠어. 그래서 맞아요. 저렇게 찍혔구나 이렇게 딱 맞아, 보는 게 되게 맞아. 재밌어. 우리가 마치 그 현장에서 같이 영화를 찍고 있는 것 같잖아. 그죠? 동고동 나겠지. 나 저 때 힘들었지. 니 뭔데 도대체 니. 그런 느낌이 있었어. 힘들어. 장빈이 또 얼마나 무거웠어. 조용 슛 들어갑니다 조용 그래서 스태프들 조용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런 느낌. 우리가 함께한 것 같은 느낌. 그러죠. 우리도 같이 만들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 맞습니다. 네네. 그런 재미가 있지 않았나. 네.
자, 이제 총평하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제가 먼저 총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청소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거미집 같은 게 있어요. 빗자루질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빗자루질 받기에는 아까운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빗자루질을 하잖아. 우리가 이제 거미줄 있으면은 네네네. 그 치워낸다 그래 그러니까 탁탁 털어내는데 그게 지금 빗자루질 받기에는 좀 아까운 영화다. 너무 빨리 이렇게 좋습니다. 없어졌다. 네, 그런 뜻입니다. 내용은 영화의 굉장히 그 좋은 네. 총평이었는데 딕션이 네. 굉장히 구려가지고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사랑했습니다. 한글을 잘 못해서. 일본 갔다 왔더니 그 언어 코딩이 좀 잘못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신 PD 네.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뭐 조금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 줄 총평을 해보면은 웹스윙 같은 영화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상쾌했어요 뭔가 이렇게 마치 스파이더맨이 하는 것 웹스윙 하는 것처럼 되게 상쾌한 영화였습니다 저는.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봉삼 씨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딱히 총평을 준비해오진 않았는데, 생각난 대로. 오늘은 뭐 평범하게,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시네필로서,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맛돌이, 맛집, 거미집이 아니라 맛집 같은 영화였다. 시네필들의 맛집. 이렇게 총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 그 좀 사이에 갭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분쟁이 맞아요. 될 만한. 이거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영화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재밌게 봤다고 해서 이거를 재미없게 본다고 해서 뭐 수준 떨어진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요거는 좀 맞아요. 취향이 가볍게. 조금 맞아야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본 그 커플 수준이 저건 이동진님만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전이 나은 것 같은데 좀 버전 이상한 것 같은데 좀 해. 다음 주까지 리셋해 오겠습니다. 리셋해 오십시오. 네. 그래도 좀 평소에 계속 자주 보시던 있던 어떤 그런 장르물들 그런 영화들 조금 질리셨다고 하면은 진짜 신선하긴 진짜 신선하거든요. 재미의 유무를 떠나가지고 한 번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극장에서 뭐 빨리 내면 폭망했네, 바로 OTT 행위네 그러는데 그건 요즘 산업 구조가 그런 거고. 맞습니다. 영화가 없다고 무조건 OTT로 보는 건 아니니까는 네. 한 번쯤 뭐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여 네, 총평하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거미집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화중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알려주십시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많이들 따라주시라고. 따라하지도 뭐하겠다 진짜 씨. 다음 주는 드디어 또 간만에 좀 괜찮은 외제 영화네요. 네네. 바타 맛이 난다 이제 외제 영화 돌아왔어요. 숨통이 싹 풀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맥이 돌아오네요. 이제 화식이 도는 것 같은데. 외제 SF 영화 크리에이터입니다. 네네. 근데 아까 김소프님 제가 아까 이제 버전 다음 주까지 리셋해 오기로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거를 그럴 수 없는 게 네. 이동진 언택트 톡으로 영화를 보는 바람에 이상한 거의 1시간 가까이 이동진님의 그 해설을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내가 이동진이고 내가 이동진이 나다. 다음 주에는 그런 상황이 예상됩니다. 거의 불쾌하겠군요. 거의 김열 감독이 뭐 신상호 감독님의 어떤 그림자에서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군요, 네네. 저번에 술자리에서 듣기로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뭐 이사를 가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뭐 이사를 가야 될 것 같다. 뭐 그러죠. 니 때문이야, 임마. 네가 감독 작가님 어디 사무실에 찾아간 이후로 턱 안 좋아져가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되신다고. 그 동네 소금이 씨가 말랐다 그러더라. 맨날 뿌려가지고. 어차피 그 빨간색이 칙칙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외제 영화 크리에이터입니다. 와, 네. 신난다. 네, 이렇게 170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도 화면에 심하게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